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CCS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일단 저는 여기서 매매를 못 합니다. CCS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더 간다, 안 간다 요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대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쵸?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채도 한 160억을 땡겨왔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원래 있었던 대주주였던 이현삼이가 넘겼습니다. 그쵸?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쵸?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한다. 왜? 너무 높으니까. 그쵸? 여기서 뭐 100만원, 200만원을 가더라도 전 매매 못합니다. 그냥 수직으로 막 점프를 해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지금 CCS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CCS 오늘 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거래 정지였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도 거의 한 7% 정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정확히 요 날 있죠? 10월 30일 날 시가에 매수해서 종가에 매도했고요. 그리고 요 날 11월 3일 날 그쵸? 2주 전 금요일인데 요 날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시가에 공략을 해서 전 보합권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10월 달에 20% 그리고 11월 초에 지난 월요일 날 15% 정도의 수익을 먹고 저는 끝났다. 뭐 제가 매매한 가격대를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마감한 종가인 한 3,500원, 600원과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얘네 참 작전 제대로 붙었구나. 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아직까지 그쵸? 아직까지 여기서 나온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 나온 내용은 없는데 공시는 나왔습니다. 이것도 변경될 거예요. 1,358만 2,287주 요거를 얼마에 팔았냐? 컨텐츠 하우스에 200억에 팔았습니다. 요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1,472원이에요. 1,472원. 근데 여기서 컨텐츠 하우스 측에서 50억을 계약금으로 냈고요. 그리고 차익이 발생하죠. 근데 차익이 150억입니다. 왜? 250억에 팔았으니까. 근데 16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세금도 그렇고 그쵸? 여러 가지 뭐 부대 비용들을 함께 차입을 한 건데 저는 컨텐츠 하우스하고 여기 사채를 땡겨준 이쪽 총 4곳에서 사채를 땡겼거든요. 그룹핑을 해서 그쵸 이쪽으로 가는 작업을 같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00원인데 그쵸 이미 그쵸 여기서 이미 막 2,500원, 3,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4,000원입니다. 요 가격인데 1,472원에 2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쵸 여기는 단기적으로 비싸다고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누가? 이현삼이가. 그쵸? 이 가격에 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산다. 그쵸? 근데 이게 충북 방송이잖아요. CCS가. 그렇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폭 할인해서 판 겁니다. 원래 대주주 물량을 팔 때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데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장중에 그냥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요관방 먹고 장중 매각해도 사실 됐을 겁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거래를 했겠죠. 이미 그쵸?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는데 왜 1,472원에 팔았을까? 일단 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쵸? 요 의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160억을 차입을 했다 그랬죠. 160억을 차입을 했는데 요 내용을 그쵸? 160억의 가치를 가지려면 1,178원입니다. 1,178원. 그럼 지금부터 1,178원까지 내려가려면 한 70% 정도 빠져야 돼요. 70% 정도. 근데 영풍재지 보셨죠?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W 대부 파트너스나 그리고 컨텐츠 하우스 210이나 뭔가 이 해먹으려고 들어온 건 맞아요. 해먹으려고 들어온 건 맞는데 뭐 이자를 몇 프로 받는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이 밝혀진 정보로만 보면 1월 9일까지 이 담보를 유지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요. 1월 9일까지 정확하게. 그럼 지금부터 2달이 채 안 남았죠. 그 2달 동안 최소한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보면은 한참 멀겠지만 그쵸 1,100 얼마까지는 지켜야 된다. 어디서? 컨텐츠 하우스 측에서. 그래야 담보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쵸? 신용거래 때 신용거래를 딱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같이 그냥 확 나가잖아요. 반대 매매 나가잖아요. 그래서 1월 9일까지는 요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일단 CCS는 1월 9일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올리려고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락을 막을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건 맞아요. 그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요건 또 다른 이야기다. 요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CCS 지분 24%를 2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200억에. 요걸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1,472원이에요. 근데 지금 4,000원이죠. 그쵸? 3,940원이니까. 1,472원 중에 여기서 그러니까 200억 중에 50억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요건 컨텐츠 하우스 측에서 냈고 컨텐츠 하우스 측에서 내면서 200억에 대한 차익이 필요하죠. 그쵸? 차익이 발생한 부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요 메꾸는 걸 빌려갖고 메꿨는데 빌려갖고 메꾸는 걸 2연삼 원래 있던 지분 24%인가 그거 요거를 전부 다 담보로 제공을 했고 이 담보에 대한 유지 기간을 1월 9일까지로 잡았다고요. 1월 9일까지로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건 모르겠다.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많이 올라왔다는 걸 저는 이미 요 가격대 2,000원, 3,000원대 거래되는데 1,472원에 할인해서 대주주 물량이 나왔다는 건 요 가격대는 대주주도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요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대주주 물량은 회사에 있는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유용은 못하겠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샘 같은 거, 그렇죠? 한샘 같은 거 매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주주 물량 나갈 때, 자 보세요. 한샘 지금 제가 딱 기억나는 게 한샘이라 그런데, 자 보세요. 하임 유한회사의 4인. 자, 요렇게입니다. 그쵸? 이 35%의 지분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가 됐어요. 자, 한샘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00억입니다. 근데 대주주 물량 30몇 프로가 2조인가 3조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왜 그렇게 거래가 됐냐면, 그쵸? 회사에서 있는 계속된 유동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은 못하지만, 그쵸? 이 권한을 갖기 위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가 돼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CCS에 보면은 지금 가격보다 할인해서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대주주조차도 지금 가격은 비싸다. 물론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500원, 600원 하던 게 지금 한 달, 한 두 달 정도 지났더니 4,000원씩 하니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닌데 일단 저는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제 매매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지금 484분, 그쵸?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10월 30일 매매, 시초가 매매 진행됐죠? 8시 58분에 CCS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 10월 30일, 정확히 보이죠? 8시 47분, 48분, 58분, 요거 5% 정도 수익, 5% 정도 수익, 요거 20% 수익해서 요날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항상 시초가의 단타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날이에요, 요날. 10월 30일 요날. 자, 보세요. 시가 2.6%, 종가 21%. 제가 왜 매수했을까요?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 거쳤고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쵸? 대기업이 뒤에서 받쳐주는 기업들은 반등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라갔는데, 그쵸? 하한가 한 두 방 정도 맞았으면 그냥, 그쵸? 바닥에서 그냥 좀 물려있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근데 CCS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언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날은 딱 여기입니다. 1,650원 정도 CCS. 그쵸? 이렇게 돼서 저는 그냥 종가에 매도하고 나왔더니 이틀 쉬고 상한가 딱 두 방 딱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시간에 하한가 가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요 11월 3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월 3일, 그쵸? DIT 같은 경우 또 나가죠? 그쵸? 요것도 오늘도 한 10% 정도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딱 보면 바로 10% 수익권이죠. 그리고 이제 주말 지나고, 자, 요거네요, 요거. 11월 6일, 그쵸? CCS 8시 54분 시초가 매매 바로 진행되죠? 11월 6일. 그래서 VI 진입, 보합권 상승, 매도 나갑니다. 요 날이에요, 요날 시가 3,050원, 종가 마이너스 4.6%인데 저는 보합권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쵸, 이쪽에서 등락을 거치다가 오늘 고가를 딱 뚫으면서 넘어갔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정확히 우리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인 주주 구성, 그리고 차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간을 왜 1월 9일로 잡았고 요것에 따른 부담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일단 담보 가치가 지켜지는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갖고 막 살짝 흔들린다고 이게 뭐 담보가 확 터져 나오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 가격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걸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지 실전, 그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녹여내지는 말자. 그랬을 때는 요렇게 하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저는 그냥 저 여기 나오는 상한가 두 방 못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20% 수익이 났고요. 여기서 15%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저 끝이에요. 그냥 보고 있는데 오늘 딱 가는 거 보고 갈 거라고 생각했죠. 어저께 신성델타 때가 훅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내일 거래 풀리면 가겠구나 했는데 따라가지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요런 매매를 한 거예요. 11월 14일 그쵸, 시초가 매매. 자 DI 동일. 자 DI 동일 지금 4.5%대 그쵸, 시가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4%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S&T 다이나믹스도 3%대 수익 구간에 있고 VT 같은 경우에도 3.8%대 수익 구간에 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CCS처럼 이렇게 급등해서 재료가 와, 야, 이 재료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파악 일단 그렇고 매매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내용을 내가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하다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매매한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세요. 입장하시고 CCS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초전도체 관련돼서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 누가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그쵸? 아직 네이처에서도 논문 썼다 철회하고 막 이게 맞네 틀리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쵸? 개발자도 자꾸 안 나와갖고 얘기하면 될걸. 그걸 가지고 또 음모론을 막 만듭니다. 요게 막 공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돈만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버는 신고가 매매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신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CCS를 제가 어떤 관점에서 잡았는지를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까지 영상에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10월 30일 날 그쵸, 10월 30일 날 CCS를 매수했었던 근거 그쵸,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한 핵심 그리고 11월 6일일 거예요. 그쵸? 시간의 하한가 가고 그 다음 날이니까 11월 6일 날 제가 시초가 매매를 결정하게 됐었던 근거 그쵸? 이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담아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저는 매매를 못했지만 오늘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수익 보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해서 집중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